네, 그럼 북측의 사전점검단 방남 관련 내용들 두 분의 전문가 계속해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교 교수, 한옥전 전 북한예술선전대 단원, 앞서 두 분 계속해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속보 그리고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정부가 모레 23일 12명의 남측 선발대를 보내겠다라고 통보를 했었고 네. 북측이 이제 동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네. 동해선 육로를 또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한이 오늘은 서해선 그러니까 실제 경의선이죠. 경의선 네. 육로를 통해서 북측에서 내려왔고 그 이틀 뒤에는 우리 쪽에서 통일부 이주태 국장을 비롯한 교류협력 국장이죠. 이주태 국장이 남북 그 대화 경험이 많은 분인데 예. 이주태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쪽 선발대가 동해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금강산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에서 고성 CIQ를 거쳐서 이제 금강산까지 가는 그 경로를 통해서 마식령 스키장에서 우리 남북이 같이 연습하는 그다음에 금강산에서 합동 또 공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선발대가 가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북측이 내려와서 올라가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북측과 문화 공연과 관련된 또는 체육 행사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그동안 남관계사에서 거의 전례 없는 네. 그런 남북의 그 문화체육 교류 행사가 지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북측 선발단도 애초에 나흘 뒤죠. 그리고 25일에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것도 지금 확정이 좀 된 것 같다는 네, 속보가 속보도 들어오고 있군요. 들어오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선수단, 응원단, 기자단 파견과 관련돼서 역시 이제 그 숙박 장소 같은 경우나 또는 개폐식장 등의 장소 점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는 응원단, 선수단, 기자단 이렇게 다 합치면요 거의 뭐 4,5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인원이 이 평창 강릉에 집중적으로 지금 오게 돼 있는데 상당한 인원이 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경호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남북 공동 응원도 있고 또 여러 그 우리가 실무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발대가 와서 우리 쪽과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패럴 올림픽까지 치면은 뭐 지금 3월 한 중순까지인데요. 네. 이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 남북이 충분히 그 사전 협의를 통해서 물 흐르듯이 잘 그 흐름들을 이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출발점이 지금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23일 날 우리 선발대, 예. 그다음에 북측에 이제 응원단, 기자단 또 선수단 선발대 이렇게 내려옵니다. 윤영복 체육성 부국장. 네, 어떤 인물인가요? 이 사람은 이제 북한 체육성에서 실제 그 체육 관련된 부분의 실무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마 그 이 체육성 이 부국장 나머지 7명 중에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는 네. 실제 기자단 중에서도 아마 노동신문에서도 파견됐을 수도 있고 이런 각 분야에서 이번에 북측에서 이제 예술단 말고 또 한 6개 단이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오기 때문에 그 한 구성단 중에 한 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한 7, 8명 정도가 내려온다.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전해지는 내용이요. 현송월 일행의 오찬 메뉴가 송이를 곁들인 갈비찜이었다고 합니다. 예. 좀 여담이긴 한데 입에 맞았을지도 궁금하고 처음에 좀 내려오셨을 때 음식이 좀 북한에서 먹던 음식과 좀 비슷하셨나요? 저희는 사실은 북한에서는 그런 음식들을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은 네. 현성월 정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만한 네. 급이 되니까 그는 뭐 음식에는 뭐 별다른 뭐
다른 걸 느끼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성이라는 건 북한의 자연산 성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성이를 곁들였다. 그래서 강원도 하면 또 그 양양 주변에 성이 축제도 많이 하고 해서 성이를 잘 활용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음식은 일단 남한의 음식들은 북한의 음식보다 사실은 처음에는 조미료가 좀 너무 많아서 북한의 좀 자연의 것을 그대로 좀 먹는다 그러면 여기는 좀 달콤하고 새콤하고 짭조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조금 처음에는 입맛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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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서울역에서 도착해서 이제 강릉으로 향하고 있고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 모습 보면서 또 현성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네. 창밖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많이 봤 일부러라도 안 보고 싶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 살 때 국경 연선에서 살면서도 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했던 것이 그 외국에 그 건너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반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잘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웬만하면 네. 그거를 자꾸 차단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네. 했었을 네, 겁니다. 지금 자, 단장님께서 이야기를 아, 네. 지금 막 예. 현성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강릉역에 막 도착을 해서 지금 KTX에서 내리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네, 당초 강릉에 12시 50분쯤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거의 네. 맞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강선이 워낙 지금 잘 뚫려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강릉까지 한번 가는데 기차 타고 가려면 청량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저 아래쪽으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한 7, 8시간 뭐 야간 열차 타고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뭐 2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정도로 엄청난 지금 그 교통혁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것을 지금 이제 현성월 일행이 단장 일행이 지금 강릉역에 도착해서 지금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네.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네.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열차가 너무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너무 놀랐을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함경도에서 황해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막 20 며칠씩도 가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특수 열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평양에서 뭐 예를 들어 함경도까지 오는 열차가 1박 2일 정도 막 걸리고 그래요. 아, 예. 근데 정말 저렇게 2시간도 안 그러니까요. 되는 거리로 갈 수가 있다는 아침 게 식사는 북측에서 했을 거고, 그쵸. 예, 점심은 이제 우리 측으로 내려와서 네. 먹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동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놀랍게 느껴질 수 있겠군요. 정말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옛날 유행가 우리 그 가사 중에 뭐 서울 평양 반나절 거리라고 하고 또 택시 요금 5만 원이라고 한 내용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많은 거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강릉역에 도착을 해서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네. 경찰 인력도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그렇습니다.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네. 또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한반도가 굉장히 가까운 공간들입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리 자체는 2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 정도, 조금 더 아래 정도까지가 이제 평양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또 개성공단에서 서울까지가 70k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 고속도로 기준으로 하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고요. 네. 또 서울에서 지금 그야말로 교통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릉까지 그야말로 대관령을 과거에 굽이굽이 넘던 그 시절에서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강릉까지 가고 또 강릉까지 가는 KTX에서 도시락이겠죠 아마. 네. 예, 그 송이와 갈비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것은 우리가 거의 이 상상 소설 속에서나 상상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네.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네. 이것을 남북이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네. 많은 남북 간의 어떤 그런 스킨십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현성월 일행이 강릉역에 도착해서 이동을 하는 모습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잠깐 지나가는 모습 봤더니 현성월의 표정이 좀 아까 서울역에서보다는 더 표정이 한층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면은 네. 이제 그 우리 KTX 승무원 아마 이제 여객 전무일 것 같은 여성이 그 내려서 인사를 하니까 그것을 정중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북측의 그 대표로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이제 그 아주 그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뭐 예. 그런 것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인파와 뭐 취재진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게 이제 보면 기자가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또 휴대폰으로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강릉 이쪽이 뭐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또 그런 강릉역에서 저런 모습은 저는 뭐 그렇게 북측의 인사들이 와서 우리가 저렇게 성원하고 또 지금 보면은 이제 손도 흔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그런 민족애를 또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북측 대표로서도 가슴 뭉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좀 가슴이 좀 짠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 네. 모습을 보면서 이산가족 상봉하지 못한 분들,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실은 거리상으로는 200km도 안 되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우리가 지금 70년 이상을 못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요. 마음의 거리가 먼 것뿐이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거리는 안 멀구나라는 네.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워낙 현장에 인파도 많고 또 취재진들도 많이 몰리다 보니까 화면 상태가 많이 고르진 못한 점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강릉 아트센터 등을 둘러볼 곳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단장님, 그 강릉 아트센터를 방문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것들을 협의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치안에 가장 먼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요. 그 공연장 주변에 어떻게 되는지, 그 뭐 너무너무 인파가 많이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할 것 같고요. 네. 그 공연장은 지금 새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 점검을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네. 공연하는 일단은 현성월이란 여자는 가수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북한의 음악하면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백 화면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스테이지는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 또 조명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 그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또 관건인 게 어떤 사람들을 공연에 초청할 것인지가 또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많이 토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금 저 화면은 아마 강릉 시내를 예.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화면 같은데요. 보면은 이제 그 버스 2대 뒤로 차량이 붙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앞뒤에서 에스코트하고 아마 강릉에서 저런 광경은 아마 강릉 시민들도 거의 처음 보는 광경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중요한 그런 VIP들이 앞으로 강릉과 평창을 방문하겠습니다만 네네. 저렇게 많은 기자들 그다음에 내외에 관심 집중된 그런 남북한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첫 지금 이제 남북한에 그동안 꽉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이 과정에서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떠오르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강릉 시민들 입장에서는 감격적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거의 뭐 2년 만에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그 접목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네. 강릉에서 또 공연이 지금 강릉 아트센터나 또는 황영조 체육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릉에서 북한 쪽에서 내려온 예술단이 공연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 네. 또 보면 이제 속초 강릉 이쪽이 한국 전쟁 때 북측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꽤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속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이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의 집단적인 거주지가 현재도 좀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강릉에서의 북측의 공연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대체로 북측에서 내려와서 공연했던 적이 서울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이 포함됩니다만 지방에서의 공연, 그것도 강릉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 강릉에서의 공연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또 강릉 또 강원도민들에게도 상당히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일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네. 됩니다. 네. 당초 이 서울을 좀 먼저 둘러보고 강릉으로 가지 네네.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네네. 서울에서 바로 이렇게 강릉으로 향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아마 북측이 동선을 그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술단 공연이 지금 강릉과 서울인데 강릉이 이번 평창 올림픽의 중요한 또 공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은 평창에서 열리는 것이 주 무대이지만 강릉에서도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북한이 참여한다라는 차원에서 예술단 공연도 우선 강릉으로 잡고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공연 안 하고 가는 것은 또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쨌든 북측의 예술단의 공연을 또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공연을 간접적으로 또 보고 싶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에서 한번 하고 그래서 강릉 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네. 이런 경로를 선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사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예술대에 가장 많은 공을 지금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술단의 단장으로 현송월을 택했습니다. 여기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고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일단은 북한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중국에서 한번 공연을 3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철수한 적도 전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돌발 상황이 진행될지 사실은 그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 책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고 정말 판단력이 좀 뛰어난 사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김정은의 정치적인 신임을 많이 받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단장으로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더구나 또 지금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먼저 이렇게 그 공연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면 평창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우리도 많이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우리 측에서도 평창을 위한 공연이 돼야 된다 해서 강릉을 먼저 가서 보고 와서 서울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에서 또 그런 것 같고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장면들이 역사적인 장면 한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모습이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라도 저 물꼬를 통해 가지고 좀 남북 간에 원류가 흐르는 그런 저 물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상을 보게 되네요. 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현송월 일행이 강릉 시내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이제 오찬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내 한 호텔로 이동을 네.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자세한 일정이나 이동 경로가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제 아무래도 경호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능성이 지금 다 예정된 코스를 정확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 안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아마 점심 식사가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가 강릉의 호텔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포대 주변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강릉의 꽤 전망전 호텔들이 경포대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호텔들이 그 경포대 쪽에 또 좋은 호텔들이 또 만들어져 있어서 네. 아마 그쪽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강릉 아트센터로 이동할 것 같은데요. 강릉 시내가 뭐 가보셨겠지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공간들은 다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그 교통 통제를 아마 현송월 단장 일행에게는 교통 통제를 다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체로 뭐 접근 자체가 뭐 1, 2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현송월 단장 일행이 강릉에서 그것도 이제 경포대 쪽이나 예. 이런 쪽에서 이제 오찬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또 그 의미 있는 그야말로 북측의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남측에 내려와서 오찬을 하는 이런 경우는 뭐 최근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뭐 경의선 육로가 지금 닫힌 것만 해도 2년 전이다. 네. 2016년 2월이니까 뭐 그 2년 딱 한 달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그렇네요. 이루어진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북측의 인사들이 이렇게 와서 네. 남측의 문화 공연 시설을 미리
사전 점검한다는 것 자체도 꽤 의미가 있는 그런 광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지연 관현악단의 구성이랄까요? 네. 그런 거나 또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펼쳐질까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관현악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네. 관현악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요. 또 삼지연 악단들이 기존에 보여줬던 그 뭐 미키마우스에 나오는 그런 만화 영화라든가 그 주제가들 뭐 그런 것들 많이 좀 연주할 것 같고 우리 민족의 전통성 하면 또 아리랑을 비롯한 그 민요를 많이 위주로 해서 연주하고 공연을 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래도 북한에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있거든요. 뭐 네. 찔레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래들이 계몽가요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못 부르게 했지만 남한과 북한이 이제는 같이 부르는 그런 가요들이 있습니다. 흘러간 옛 노래들 그런 노래들도 또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건 사실 예전에는 없었던 단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삼지연 악단은 있었지만 관현악단이라고 들어본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현성월이란 여자도 1995년도에 공연할 때에도 같은 해에 공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왕저산 공연에 같이 참여를 했고 어느 때는 또 보천보 악단으로 해서 또 공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지연 관현악단은 또 뭐 관현악단 딱 그 하나뿐만 아니라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단체들의 뛰어난 가수들과 연주자들을 한데 모아서 140명이라는 인원을 해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또 지금 그냥 가서 어느 한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그 모습만 나오곤 있지만은 저 모든 상황들 자체가 이제 우리 공연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메뉴라든가 이것도 다 체크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거의 뭐 호텔에 도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 네. 네, 거의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찬장에 도착을 했는데 네. 지금 오찬 장소 도착 모습은 저희 연합뉴스 TV가 단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네. 도착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북측의 사전 점검단, 현송월 등을 포함한 사전 점검단 강릉역에 조금 전 도착을 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찬 장소로 지금 버스가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연합뉴스 TV가 단독으로 이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장소가 어디가 될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가 단독으로 지금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아마 추측이 되고 호텔이 있는데요. 저쪽이면 아마 경포대 주변일 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북측에 지금 이제 통일부 관계자도 지금 얼굴이 보이고 있고요. 예. 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통일부 과장입니다. 왼쪽에 있었던 인물이 현송월 일행을 처음 맞이했던 지금 이 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북측에서 내려온 인사들이 최초로 역시 또 이제 통일부 지금 이제 네. 관계자들입니다. 지금 현송월의 현송월 모습이 내려오고 있는데 보이고 네네. 있고요. 현송월 단장이 지금 식당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송월 외에 다른 인물들은 글쎄요, 뭐 그렇게 뭐 유명한 인물들은 그렇죠. 없는 겁니까? 대체로 이제 실무자들 위주로 실무자들이거나 또 그다음에 이제 북측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장성원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네. 남측에 와서 그 경호 문제나 또는 남측에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쪽과 협의하면서 북측의 중요한 그런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사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북측에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런 요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호텔 버스에서 내려서 호텔 입구로 들어가서 이제 오찬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네. 잠시 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송월 일행이 지금 오찬 장소인 호텔에 도착한 조금 전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지하 오찬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 저희 연합뉴스 TV가 단독으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맨 앞쪽에 서서 이렇게 뭔가 얼굴을 보니까 주변을 이제 세심하게 살피는 표정이 엿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도 나중에 이제 공연단이나 선수단이 와도 저기에 같이 묵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그냥 내가 와서 점심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사전 점검차로 저것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숙소에서 묵을 확률 그리고 저 숙소에서 식사할 확률 이런 것도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예술단 공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14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모란봉악단이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자면 모란봉악단이 넣어야 됩니다. 네. 워낙 그래서 유명합니다. 네, 주변에서도 모란봉악단 빠지면 북한예술단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있기 때문에 모란봉악단은 사실은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서는 사람들은 무대에서 관현악단은 다른 이렇게 연주자들 올 수도 있지만 모란봉악단이 기본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하지 않을까. 음악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자유로운 모습을 자유분방하게 표출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모란봉악단이 최고거든요. 예. 그래서 모란봉악단은 무조건 여기에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모란봉악단 단장격을 맡았던 현성월이 또 단장으로 또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남한에서의 예술단 공연이 또 북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가장 좀 걱정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단체 이름 자체가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해가지고 삼지연 하면 김일성이 태어났던 백두산 주변에 있는 삼지연 그 호수입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이라고 하면 그 김정일이 태어났던 그 생일하고 평창 올림픽이 좀 같이 겹쳐가지고 괜히 2월에 보면 예술 축전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우려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정말로 이렇게 음악을 하나 듣더라도 정말 정치적으로 한 번 정도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공연단을 비롯해서 지금 7개, 8개 단이 지금 온다고 하는데 네. 공연단, 응원단 사실은 바라보는 눈이 예전처럼 우리 국민들이 눈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기회에 또 이것도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남북한의 그 얼었던 그 사실 제가 달래음악단이라는 그 단을 그 한국에 와서 음악단을 했었는데 네. 달래라는 게 봄의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달래 무침을 먹으면서 그렇죠. 향기를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아팠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오늘 저 모습을 보면서 참 달래 통일의 봄 향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단장님 그 이번에 보면은 그 현송월에 대해서 모란봉악단 단장이라는 그런 직함보다는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라고 직함을 썼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지연 하면 김일성이 태어났던 백두산하고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삼지연 하면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장성택 처형 사건 있기 전에 김정은이 그 8인방하고 같이 가서 마지막으로 토의를 했던 것이 삼지연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같이 뭐 깨맞추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삼지연은 일단은 혁명의 성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데서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2월과 삼지연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네. 어떻습니까? 직책을 그렇게 쓴 것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단장 직책을 쓰는 것은 결국 어쨌든 현송월이 실질적으로 이번 예술단을 전체를 총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송월의 북측에서의 위상이 단순히 예술가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는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당에서 한 200위권 안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정도면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뭐 여성 쪽에서는 거의 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송월이 차지하는 이상이 단순히 그냥 예술가로서 또는 가수로서의 이상을 넘어서서 아마 젊었을 때는 이제 가수로서의 이상이 컸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졌겠지만 이제는 행정가로서 그다음에 또 당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또 실무적으로 또 다루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송월이 실제 이번 전체적인 그 예술단을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군 계급으로 놓고 봐도 네. 대령 계급보다 더 위는 원스타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대자 계급은 우리가 북한하고 놓고 보면 원스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또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의 목소리를 선전선동하는 최우선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만큼 이번 평창 올림픽의 선전선동의 기본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송월 단장이
과거에 이제 베이징 공연이 물론 중간에 취소가 됐습니다만 그때 보면 네. 군복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또 예술단원들이 다 군복을 입고 갔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면 그 예술단이 대체로 보면 군인들로 형식상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 중국 주석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안 여사 이분도 지금 인민해방군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펑리안 여사가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군인인데 중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의 국민 가수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런 예술단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로 치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관이 군대인 것이고 그래서 그 모란봉학당이 그때 보면 전부 군복 입고 가고 그때 현 단장이 대좌 계급장을 갖고 갔는데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여성들로서는 가장 높은 계급을 달고 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성월의 이상이 상당히 북한에서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술단이 지금 도착을 했고 네. 뭔가 선동에 되게 많은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좀 우리 측이 균형점을 찾으려면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북한의 선전선동에 많이 이렇게 사실은 말려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을 많이 파견한 것도 아니고 진짜 어찌 보면 참새 한 마리를 잡겠다고 대포를 쏘는 격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공연단이 엄청나게 더 많은 비중을 뒀고 제일 먼저 토론을 한 것도 공연단을 먼저 파견하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선전선동에 엄청나게 많은 걸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평창 올림픽이 사실은 북한이 왔다고 해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평창 올림픽이 갑자기 막 잘 되는 건 그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평창 올림픽은 말 그대로 평화의 상징이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종적, 종교적 뭐 그런 걸 다 차별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데 가장 기본 중점을 뒀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 너무너무 공연단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단일팀이라든가 정말 하나 된 그런 모습 또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남북한의 언류 이런 것들을 많이 치중을 해야지 공연단에 너무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북한 선전선동에 말려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한옥정 전 북한예술선전대 단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